우리나라와 가까우면서도 먼 일본.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도 많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죠. 그런 일본에서 팬클럽 현장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본 전 세계 아이돌 팬들은 저마다 욕을 하며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아이돌 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걸그룹. 일본의 대표 걸그룹들은 각 지역의 극장을 기반으로 해서 언제든 팬들과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아이돌을 매력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일본 아이돌 팬들은 일본 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육성형 아이돌이라는 이미지에 환호하기 때문에 노래, 춤, 능력에서 완벽함을 강조하는 한국 아이돌들과는 달리 조금 더 친근하고 다가가기 쉬운 이미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큰 차이점은 그룹 인원수인데요. 우리나라의 걸그룹은 인원수가 많더라도 최대 10명을 넘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민 아이돌 AKB48 또는 노기자카 46처럼 40명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그룹의 인원수가 많다 보니 해당 아이돌 그룹 팬들은 모든 멤버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최애, 즉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멤버가 꼭 센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룹 내에서도 각 캐릭터들의 개성을 중요시 여기고 크고 작은 경쟁들이 많아 센터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서 아이돌이라는 단어의 쓰임은 같지만 내포된 의미는 아예 달라졌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은 데뷔할 때부터 완벽한 완성형이고 한 명의 멤버가 튀기보다는 팀 전체의 조화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이들의 우상, 올려다보는 존재로 여겨지는 반면 일본 아이돌들은 친근하며 각 멤버별로 개성이 뛰어나지만 반에서 두세 번째로 귀여운 아이들이라는 느낌이라고 말했죠. 일본의 아이돌 시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국 내에서 인기가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흘러가기 때문인데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부분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돌들이라면 영어 공부를 데뷔 초반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해외 팬들을 모으기 위해 브이로그 영상 등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며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뛰어난 성공을 이끌어냈죠. 방탄소년단의 엄청난 성공 이후 이에 지지 않으려고 최근 일본 또한 해외 시장을 노려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K-팝 스타가 되기 위해 한국에 오는 일본 아이돌 출신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2018년 방영된 프로듀스 48을 보면 일본 아이돌들은 한국 아이돌들과 극명한 실력 차이를 보이며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돌들과의 실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는 한국 아이돌들과 달리 일본 아이돌은 회사 차원의 트레이닝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 대신 그 시간에 팬을 만나는데 더욱 힘을 쏟아 팬 유치에 더 큰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일본과 한국의 팬 문화 또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일본 아이돌은 팬들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팬미팅을 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팬을 즐겁게 만들자라는 취지를 내걸은 일본 아이돌의 문화로 주로 일본의 거품 경제 시기를 지나 절망한 일본 남성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인간관계와 연애조차 힘든 사회 속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발랄한 여자 아이돌들에게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일본 아이돌 시장은 각박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수라는 이미지를 떠나 실력, 콘텐츠, 질적인 문제가 아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본 아이돌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악수회인데요. 도쿄 아이돌스라는 다큐멘터리에서는 경제 분석가 사카이 마사요시가 이 현상에 대해 본래 악수는 아이돌 문화에서 금기시되는 항목이었지만 어느 순간 악수가 허용되었다고 말하며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적으로 다가올 인식이 다분하지만 아이돌로서도 팬으로서도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지점이기에 악수회를 도입한 것은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경우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적으로 다가올 인식이라는 문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본 아이돌 팬미팅 모습이 전 세계 팬들을 경악시킨 이유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기 때문이죠. 악수회는 악수권을 얻어야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 좋아하는 그룹 CD에 랜덤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 한 장, 많게는 수십 장부터 수백 장까지 사야 당첨될 수 있는 확률형 산업입니다. 일본의 걸그룹 AKB48은 CD 싱글에 악수회 참가권을 넣음으로써 100만 장의 판매량을 달성했는데요. 이는 악수회 문화가 급속도로 일본 연예계 사업, 일본의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사랑은 오로지 실력에 기반합니다. 물론 이 때문에 실력이 없는 멤버는 대중의 비난을 받고 가끔은 과한 질타를 받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 덕분인지 한국의 아이돌 문화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생 팬들과 같이 과하게 아이돌들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되려 팬이 질타를 받기도 하죠. 이에 반해 일본은 극단적인 스킨십 전략을 펼쳐 아이돌 시장을 성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팬미팅 행사는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아이돌 팬미팅 중에 손을 잡거나 터치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이 자연스럽지만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과한 스킨십이나 아이돌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옆에 있는 매니저나 직원이 정중하게 차단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를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기에 팬들은 모두 이해하는 반응인데요. 특히 선물을 건네줄 때에도 과한 접촉이 있을까봐 일정 거리를 유지하거나 제재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아이돌이 매니저를 말리며 오히려 팬을 챙겨주는 훈훈한 모습 또한 보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귀여운 여자 아이돌들을 소비하는 일본의 일부 팬들의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악수권을 사용하면 팬들은 그룹의 멤버들과 7초에서 최대 1분 가까이의 시간 동안 악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때 10대 여자 아이돌들은 CD를 잔뜩 싼 아저씨들이 자신의 손을 주물거리는 것을 웃는 얼굴로 견디곤 합니다. 일본 여자 아이돌 그룹의 주 소비층은 40대, 50대 남성들인데요. 그들은 아이돌들과 악수를 하기 전에 자신의 체액을 손에 잔뜩 묻히기도 하고 손을 잡는 척하면서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태 같은 행동을 소속사들은 대부분 모른 척 넘어가는 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본의 악수에는 일본 유명 아이돌 그룹 AKB48의 초기 디렉터 토가사키 토모노부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흥업계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업소에서 손님은 돈을 내고 접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를 내어주는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질타를 받기는커녕 일부 일본인들의 성향과 잘 맞아떨어져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의 대중주간지 주간 실화에서는 일본의 최고 인기를 누리는 AKB48의 멤버 이타노 토모미가 일부 팬들이 손을 잡는 척하며 치마에 손을 넣는 행위가 싫어 악수회에 불참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인기 걸그룹 모닝구스메의 멤버인 쿠도 하루카가 어떤 한 팬을 보고 노숙자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질타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당시 실제 사진이 올라오자 어렸던 쿠도 하루카에게는 충분히 그럴만했다며 오히려 그 아이돌을 옹호하는 반응이 대다수였죠. 팬미팅 현장 외에도 일본에서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극악스러운 장면들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예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고 괴로워하는 여성을 방청객들과 남성 출연자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일본의 여자 아이돌들은 아티스트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대중을 즐겁게 해주는 장난감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진짜 저쪽 나라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죠. 이런 문화 속에서 일본 아이돌들이 한국에서 꿈을 펼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네요.